지금 현재 농지에 대한 분석을 인공위성 사진 있잖아요. 좀 찍잖아요. 정기적으로. 찍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국토를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으로 다 찍죠. 위성 사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부? 국토부가 국토부에서 하는? 공간 정보를 제가 관리하고 있기 정기적으로 위성 사진을 전 국토에 대해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게 옛날에는 뭐 2, 3년에 한 번씩 하다가 요새는 더 주기가 짧아졌을 텐데 그거 말고도 위성 사진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성 사진을 찍으면 예, 개별 농지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죠. 네, 그 지금 요즘 세상에는 저기 군사 미사일 폭격 지점 설정도 다 인공지능으로 위성 사진 분석해 가지고 저거다 이렇게 정해서 수천 군데를 동시에 타격 목표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정밀하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 위성 사진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 그러니까 뭐 요번에 찍은 거, 작년에 찍은 거, 재작년에 찍은 거 쭉 전부 다 데이터를 줘서 읽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예, 요거는 몇 년 동안 묵어 있던 거다. 예, 요거는 저 평수가 얼마 정도인데 예를 들면 지적은 요렇게 돼 있는데 실제 여기는 경작을 하고 여기는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람 눈으로 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시스템도 예, 다 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네, 시스템을 다 만들었는데. 시스템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땡땡 필지 전북에 그 저기 2년 동안 묵어 있던 농지 필지 다 뽑아라. 그럼 순식간에 나오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필지가 아니, 그게 지금 돼야 조사하는 그게 정상이죠. 필지별로는 돼 있고 저희가 보고받은 거는 그 정확도가 국토 크기 그 확대를 하면 무슨 작물이 어떻게 생육되고 있다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요즘은 인공지능이 아주 매우 역량이 뛰어나게 예, 맞습니다. 개발이 돼 있어서 질문만 잘하면 예,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 데이터만 있다가. 주면 예. 그러니까 위성 사진하고 뭐 지적도 뭐 등등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에 3년 동안 30% 이상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묵어있던 땅 필을 다 찾아내라. 네. 이러면 그거 쫙 찾아낼 것 같아요. 그렇죠. 명령어를 주면 그러니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예, 뭐 안 돼 있으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그래야 이 사람 눈으로 수작업으로 그거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못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예. 정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전에 이 직불금 가지고 임찬홍하고 지주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는 말이 없던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일부는 은폐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임찬홍 보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네. 이게 제도적으로 내가 전에 어디 계약서, 경기도 예. 어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다 임찬홍이래.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주하고의 관계도 있고 예. 그게 드러나면 자기는 다음에 농사 지을 기회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냥 오면 주인이 하고 있다고 우리 확인해 주고 예. 왜냐하면 그 동네 이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주인이 누군데 저 누가 농사 짓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 이장이. 근데도 그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예. 실태가. 예, 근데 그 직불금은 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농지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네, 요새는 어떤가 예. 그러니까 체크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번에 하는 김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일이 그걸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성남시장에 있을 때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봤는데 법 제도도 뭐 실제로 매각 명령도 거의 어렵고 예,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리고 담당을 조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신났다고 투기했겠죠.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화에서. 예, 그리고 그 제도 개선 사항에 성실 경작을 한 경우는 처분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작용하지 않고 있더라, 또 묵어 있더라, 또는 제3자가 경작을 하더라, 또는 딴 용도로 쓰고 있더라 등이 발견이 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팔아라. 예.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농사를 짓던지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라고 하면 세워라라고 하면 처분 의무고요.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겠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으라고 그래야지. 네. 하여튼 그렇게 판정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분 의무가 있는 땅이 되었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하면 면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처분 그러면 의무가 딱 발견이 되면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 되네. 3년 동안은 그래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겠네. 예를 들면 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이제 단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다 발견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지켜봐야 되네. 왜냐하면 2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네. 3년째 가서 농사를 싹 지어 자기가. 그러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처분 의무가 소멸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 단체장 임기 지나버리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안 한 이 제도인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네. 일단 허가 받아서 자격 증명 받아가지고 농지 취득하면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묵혀도 되고 걸리면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면은 또 3년 동안 한 번만 가서 싹 이러면 또 4년 지나고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걸리면?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단 걸렸어요. 그래서 다음 해, 그 다음 해는 안 하고 있어. 이제 3년째 돼가지고 그 세 번째 해에 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의무가 소멸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방치를 해. 그래가지고 한 5년 후에 또 걸렸어. 그래서 3년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농사 짓는 척 해. 그러면 소멸이 됐어. 그 다음에 또 안 걸리면 그냥 끝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정교한 위법은 아직 사례를 본 적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네요. 악용하자고 현재 하면. 제도를 악용하고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죠. 못 빠져나가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고 지금 현재는 그런 거죠. 네. 다시 두 번째 걸렸을 경우는 즉시 처분 명령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니죠. 처분 의무를 내렸는데 일단 소멸이 하면 안 하면 다음에 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또 걸리면 예. 모르겠죠. 생각 안 해봤지. 예,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면은 다음에 또 해봤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면은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있으나 마나 법조항이에요, 이거.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이 문제를 감안해서 예. 걸려서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그때는 처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버려야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네. 이번에 좀 강화하려고. 명령을 했는데 한 번 걸려서 대상이 됐는데 네. 그 다음 해 걸린 다음 해 새로운 농사철을 그냥 넘겨서 그때 농사를 작용을 안 했다고 하면 즉시 처분 대상이 명령. 되는 걸로. 예. 처분 의무와 동시에 처분 의무가 생기면 처분을 해야지. 처분 명령을 해야 처분 의무가 다시 또 생기고 그거 뭐예요, 그거? 이게 처분 의무, 그러니까 처분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하면 처분 명령 이런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예. 사실상 이 만들면서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지. 아니, 왜 이렇게 만드냐고 이거를. 처분 의무가 발생을 했는데 처분 명령을 하면 처분 명령에 따를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예요? 그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무는 싫어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처분 명령을 하면 그 의무가 강화되는 거예요? 처분 명령 따르면 작용 의무는 원래 있는 거잖아. 이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장난처럼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맞습니다. 명확한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꼭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법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불법이 완전한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잔머리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꽤 잘 쓰는 사람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가지고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착한 사람은 팔 거 아니에요. 처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게 예, 평범한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예, 지금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실효적으로 예,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예, 나머지도 다 그에 준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강제 방법도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게 이행강제금은 토지 가액의 25% 이하 한 번 15%. 예. 한 번? 한 번 부과하고요. 안 팔면 계속 매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올해 납부를 안 했으면 그 20일 정도 독촉장을 보내고 20일 정도 있다가 아예 그러면은 저기 경매입니다. 성실한 단체장, 자치단체장한테 걸려가지고 미움받으면은 매년 부과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좀 잘 알면 안 해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예, 이행 강제금 부과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야 지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단체장이 권한을 가지고 네, 저 이쁜 데는 안 하고 미운 사람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동으로 1년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증액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실효적이겠죠.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고. 예, 신고보상금도 실제로 이렇게 이행강제금으로 국고에 실제 환수되는 금액의 뭐 20, 30% 하든지. 아, 예, 뭐 그것도 그래 하면 되지 뭐. 예, 이게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 지으려고 샀으면 약속을 국민한테 하고 헌법상 규제에 따라서 했으면 그거 따라야죠. 안 따르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정상사회 아니겠습니까? 농지보전 부담금도 현실화를 좀 제대로 하시고 눈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농지 가지고 계세요? 장관님? 저는 없습니다. 농지가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네, 없습니다. 있으면서 작용하면 괜찮다니까. 작용하는 거 상관없어요. 진짜 작용하면. 신고 보상금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건 뭐 구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되는데 매각 명령을 했을 경우 매각하라 이렇게 하면 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땅이 지금 1,000만 원짜리인데 매각하라 그걸 명령에 응한다고 5천만 원에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거 하나만 하지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매각 명령을 하면 매각 명령이 이행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 가격에 농지은행에게 뭐 팔게 한다든지. 네.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이제 매입을 하니까요. 매입을 할 수 있다지 안 팔면 그만이죠. 본인이 안 팔면은 못 파는 사실은 거예요. 예,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나도 가격의 강제는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뭐 어쨌든 대안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가 감정평가액의 뭐 80%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예 규정을 해서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놔야 매각 명령의 의미가 있지. 네,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매입하는 걸로. 예. 그래서 지금 농지은행에서는 공시지가로 사게 되는데 공시지가가 농지 거래가의 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농지의 수도권의 농지의 공시가격하고 실거래가는 차이가 엄청날 건데.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80%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건 감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감정가에 해야지. 감정가에 뭐 몇 퍼센트, 90%, 80%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농지은행에서 사실은 공공기축농지를 좀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공공기축농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리 정부 말 되면 하여튼 너무 한발 복잡하고 쳐냈다. 막 일이 많다고 시간 너무 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예. 제도 정비 내년에부터 적용할 수 있게는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아픈 일이긴 한데요. 그리고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거 해서 무슨 사회주의자냐, 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죠. 지킬 수 있게 하시죠. 네, 예. 하겠습니다.